과 여러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많은 수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함께해왔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좀 춥지만 그래도 힘을 모아서 연대의 목소리를 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는데요. 지금 뒤에서 오시는 분들도 바닥이 좀 차긴 하지만 저희가 나눠드리는 깔개를 가지고 생겨서 바닥에 착석하셔서 함께 수요시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앉은 상태에서 왼쪽을 보시면 건물이 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은 일본 대사관이 지어지고 있는 곳이래요. 일본 대사관이 새로 지어지고 있는 곳이고, 현재 일본 대사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그 뒤에 있는 건물에 보면 가운데 형광색 조끼 입은 경찰들 보이죠? 네, 그 층에 일본 대사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저 건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와 요구와 이런 것들이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정부로 전달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에 얼마나 일본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도 날씨는 좀 춥지만 큰 목소리와 큰 구호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앞에 나비를 막 머리에 달고 오신 그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 피켓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만들어 오신 피켓을 머리 위로 번쩍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짝짝이를 나눠드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짝짝이를, 이게 겨울에 바꾸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저희가 준비를 한 건데요. 오늘도 역시 너무나 자신들의 목소리로 각자의 메시지를 담아서 피켓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피켓을 번쩍 들고 구호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 어절 3번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사죄하라로 끝내면 여러분들은 사죄하라 3번 큰 목소리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네, 좀 더 큰 목소리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라!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하고 10억엔을 반환하라!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네, 우리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잘 들릴 것 같은데요. 이 여세를 모아서 피켓을 크게 머리 위로 들어주시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함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에 힘을 꽉 주시고요. 큰 목소리로, 날씨도 추운데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소리 질러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박수도 꼭 잊지 말고 쳐주시고요. 네, 이번 주 수요 시위는 137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입니다. 매 주마다 주관단체가 계속 바뀌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수원 청소년 평화나비에서 주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눠드린 순서 뒤에 보시면 수원 청소년 평화나비 반장 수일고 1학년이신 김현진 사회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1370차 수요 시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수원 청소년 평화나비 반장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집회는 정의기억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저희 수원 청소년 평화나비가 주관하는데요. 수원 청소년 평화나비는 수원 지역의 중고생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과 회의, 수요 집회에 이렇게 주관하거나 참여하여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단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울산 남목고 학생들의 바위처럼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지났다. 과연 그럴까? 어머. 얘들아, 이정은 네가 좀
요즘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못된 유혹에 손길에다 흔들리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수원평안합의 상임대표 이지연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평안합의 상임대표 이주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수원평안합의는 2014년 5월 3일 날 시청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했습니다. 평화의 상을 건립하고 그 평화의 상을 건립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수원 지역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또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원평안합의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수원 청소년 평안합의도 함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춥죠, 그죠?
예, 기왕에 추운 거, 예, 여러분들 춥다 그러면 더 춥습니다. 예, 우리 이런 추위 속에서, 우리 일본군 성노예제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우리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들의 고통을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전국 페스트에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모이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울산에서 오신 우리 고등학생들 정말 참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멀리 저 일본에서도 우리 아베 총리께서도 오셨네요. 예. 자, 우리 아베 총리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일어나서 예. 자, 우리 아베 총리께서도 이곳에 평화로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평화의 함성, 정의의 함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루빨리 우리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의 그런 이런 이 매주마다 모이는 이런 평화 수요 집회가 단순히 우리 할머니들의 그런 역사,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함성이 평화의 함성이 되고 정의의 함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평화로운 미래를 담보하는 또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아마 몇 번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단체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영토를 잃은 국민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역사를 잃어버린 국민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역사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커다란 현판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스페인 출신의 미국 철학자이신데 조지 산타야나라는 그런 철학자가 영어로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는 재앙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글귀를 크게 써 놓았더라고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 잃어버리고 싶은 역사,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잊어버리는 순간 그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는 그러한 저주와 재앙이,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성을 지르는 것은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외치는 작은 함성이 그냥 함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아리가 돼서 저 일본 열도까지 울려 퍼져서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고 우리의 함성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수원 청소년 평화나비가 오늘 주최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사회자가 조금 미숙하더라도 여러분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한경희 총장님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 춥네요. 그죠? 근데 추운데 미세먼지가 많은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시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와. 두 손 번쩍 한번 들어봐요. 처음 오신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오늘 몇 차 수요실이죠? 1370차. 처음 수요시위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1992년. 다 공부하고 오셨네요. 1992년 1월 8일. 그리고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27년, 1월 9일이었어요. 지난주 수요일이. 그래서 27년째 마치 생일 같은
그런 27주년 수요 시위를 진행했어요. 27년, 여기 보니까 지금 처음 오셨다고 손드신 우리 여러분들이 27년 전에는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얼굴들을 뵈니까. 그죠? 그렇게 오랫동안 수요 시위가 이 자리에서 있었고, 오늘 1370번째 수요 시위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피해 할머니들께서 몇 분이 시작하셨어요. 지원하는 단체 활동가 몇 분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하시다가 지금은 할머니들 많이 돌아가시고 연세도 많이 드시고 많이 편찮으셔서 이 자리에 안 계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처음 오시는 분들이 1370번째 되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릴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셨던 청년들, 청소년 여러분 같은 청소년 분들이 또 이렇게 성장해서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반의 아이들, 반의 학생들을 또 데리고 여기 오세요. 그렇게 여기에서는 수많은 역사,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외침도, 그리고 감동도, 말도 이곳에서 27년 동안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흩어지지 않고 그 외침, 그 바램이 점점 나무를 키우듯이 자라서 해외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콩고에, 우간다에, 이라크에 그 현재 무력 분쟁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에도. 그분들을 지원하는 나비기금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그런 것 기준을 세우시고 그런 모범을 보이셔서 그렇게 이 우리의 외침은 전시 성폭력 문제가 전쟁 범죄이고 인권의 문제이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준을 국제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이렇게 와주시는 동안 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기억하고 또 올바른 일본의 성노예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거죠.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아마 진정성 있게 우리의 기억 그리고 이어질 것 같고 또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할머니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내려갈까 하는데요. 97년 2월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강덕병 할머니라고 제가 이 할머니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할머니를 처음 저도 뵀어요. 예전부터 함께 했던 건 아니었지만 처음에 뵀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자그마하고 단아하고 고우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단이 있으셨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손이 얼어갖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강덕경 할머니. 할머니는 1929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등과 1학년이던 16살 때 1944년이에요. 일본인 담임교사에 의해 근로정신대 1기생으로 연행되셨어요. 그러던 중에 그만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 그때부터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1년이 지난 1946년이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남원과 부산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식모살이, 식당일, 하우스 농사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번 돈은 일본군 위안부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할머니는 1992년 64세에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세상에 알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신고 후 위안소의 경험과 아픔을 그림으로 그려내
여러분 검색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빼앗긴 순정, 사죄하라, 책임자 처벌 등 그 많은 작품을 남기셨어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로서 그 기억, 그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배우셨는데 그 그림을 배우시고 나서 남긴 그림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1995년 67세에는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2에 출연하였으며 자신이 폐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고 죽기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자신을 끝까지 영화로 담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죽음을 눈앞에 둔 병상에서조차 범죄 인정과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로금으로 무마하려 했던 일본의 아시아 국민기금을 거부하셨습니다. 아직 완성해야 할 그림들이 많은데 그 그림들을 스케치 상태로 남겨둔 채 할머니는 1997년 69세로 폐암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평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몇 문구만 말씀드릴게요.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몸이 아파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 목청껏 구호를 외치며 기운을 내보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일본은 우리 할머니들이 돈 한 푼이면 얼마 던져주면 될 줄 알아도 천만에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비록 나이가 많아도 이리 아파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죽고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라도 일본 정부하고 싸울 테니까 우리 할머니들 그리 쉽게 안 죽고 오래 살 거예요. 독해졌어요.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를. 강덕정 할머니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를 기억하고 할머니와 함께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109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첨가단체 소개는 자유발언과 함께 진행하겠고요. 다음으로 평화공연에 외연중 1학년 오채원 학생의 자작시를 외연중 1학년 송윤아 학생이 대신 낭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함께하는, 평생 동안 기억하는, 평생 동안 잊지 않는, 평생 동안의 기억 하나,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다, 평생 동안 남지도 않는다, 평생 동안 함께하고, 평생 동안 기억하고, 평생 동안 잊지 않고, 평생 동안 같이 할 것이다, 평생 동안 지우지 않고, 평생 동안 남을 것이다, 함께한다면 평생 동안. 네, 네, 다음으로는 수원청소년 평화나비의 평화공연 율동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발언 전에 참가단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참가단체를 제가 이름을 호명해 주시면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남목고등학교 국민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청년광장 책임있는 모임 100서 평화나비 네트워크 제주 평화나비 보물섬학교 청소년 YMCA 신성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성가소비녀의 의정부 광고 원당중학교 마리몬드 아일랜드 나비 네 참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유발언 첫 번째 순서인 울산 만목고등학교 장유정 학생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남목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장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1370번째 수요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로 정말 참여하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늘의 잘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 피해에 대한 역사 시간 그리고 드라마 또는 영화를 통하여 많은 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제가 확고하게 정말 이 피해에 대하여 앞으로 할머니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함께 해서 일본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건 허스토리라는 영화를 보고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였는데요. 그 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과 관련된 많은 영화를 봤는데 허스토리라는 영화를 보고 저는 건부재판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허스토리라는 영화는 일단 1992년에서 1998년 6년의 기간 동안 23번의 재판 그리고 10명의 원고단 13명의 변호인과 함께 시모노세키와 부산 오가며 일본 재판부에 당당하게 맞선 할머니들의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아서 제 스스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이제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부산의 민족과 여성역사관에 방문을 하여 한국정신들문제대책 부산협의장이신 김문수 회장님을 뵙고 또 다짐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외에도 이렇게 오늘도 수요집회에 참여를 하고 저희 11월 7일에 저희 남목고등학교에서 작은 소녀상 제막 1주년을 맞아 첫 수요집회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제가 어제 망향의 동산에 가서 김학순 할머니의 묘와 황금자 할머니의 묘를 보고 그 다음에 나눔의 집도 방문을 하여서 할머니들의 이제 피해를 당했던 사실을 보고 더 함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직은 다짐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 발언을 통해서 더 많은 다짐을 하겠다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청년광장에서 오신 강승현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광장에서 주최하는 청년희망투어라는 활동에서 사회에 귀 기울이고 고민하고 행동하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인 만큼 수요시위에 참여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표로 발언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겨서 너무 벅차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전시관 한 곳 한 곳을 들어서는 게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전달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에 숨이 턱 막혔고 마지막 전시관까지 보고 나오면서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렇게 글과 소리로 보고 듣기만 해도 그 당시의 상황이 저에게는 트라우마처럼 남는데 직접 그 고통을 견디며 괴로운 시간을 견뎌오셨을 할머님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속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또한 전쟁 속에서의 여성이 얼마나 약자이고 희생되어 왔는지 그 현실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할머니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스치듯 떠올리기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특히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짐을 너무 많이 떠넘기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일이 더더욱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시선들과 무관심, 심지어는 듣지 않아도 될 비난 속에서 받을 상처와 피해를 견디며 끊임없이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용기로 우리의 역사를 바꾸고 전 세계의 여성들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함께 외치겠습니다. 전쟁 속에서 그리고 아직도 성차별과 성범죄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다시는 여성 인권이 누군가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할머님들이 27년간 싸워오신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배권의 재정적 보상과 합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한마디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듯이 잘못을 모르는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가 있기 전까지 이 움직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울수록 번질 것이고 거부할수록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파주 해솔초등학교 김지우 학생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해솔초등학교 6학년 김지우입니다. 이 수요 집회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1992년 1월 8일 시작하여 올해로 27년을 맞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27년째 진정성 있는 사죄, 법적 배상을 하지 않고 잘못을 부인하고 회피합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를 3학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역사적 사실을 너무 늦게 알고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또래는 위안부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군에 대한 끔찍한 만행을 더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중일 전쟁 및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뿐만이 아니라 중국, 필리핀 등등 많은 국가의 여성분들이 위안소로 끌려갔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살았고 지옥보다 무섭고 두려운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또 일본은 전쟁이 끝나자 이 사실을 은폐하려 많은 위안부 여성분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앞에 있는 소녀상까지 철거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만행입니까? 우린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일본에 있는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는 잘 들으십시오.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게 바로 역사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 증인이고 역사는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들이 하늘나라에서 환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할머니분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사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께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공식적인 사죄를 해야 하고 할머니들의 잃어버린 명예, 인권, 평화를 되찾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일본이 준 10억 엔을 반환해야 합니다. 할머니들께서도 건강하시고 일본 정부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받을 때까지 저희가 옆에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성초, 대성초 학생들의 기부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부천 상원고등학교 김도현 학생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도현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저는 그냥 저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래희망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외교관이 되어서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겠어. 어린 마음에 당찬 포부라고 생각했고 지금이 아니라 제가 더 크면 이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이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안 했던 거세요. 속으로는 외교관이 되려면 대학을 잘 가야 하니까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대답을 말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 제 속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 대답이 틀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을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 외교관이라는 명목 아래 숨고 있었고 또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외교관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는 인권활동가라는 장래희망을 갖고 제 주변 사람들부터 인권에 대한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서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단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국회, 정부, 외교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뉴스를 보면서 여기 아베 총리가 와 계시지만 저런 분들을 직접 모셔와서 우리가 당장 사과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저런 사람들을 욕하면서 그리고 삿대질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전 정부만을 욕하면서 왜 치유금을 받았느냐고 그런 사과만을 요구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저 역시도 학생이 제 신분에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둘러보면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후원단체들이 있고 그리고 집회 참여하는 것도 있고 더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 긍정 또는 부정해 국민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께서는 자신의 앞가림도 힘든데 라고들 하시겠지만 위안부로 활동하시는 할머니들께서는 당신들의 고통의 수백 배는 또는 수천 배는 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신만의 아픔을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치유하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치셔야 합니다. 발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당진 원당중학교 평화나비 이다영 광민서 학생의 기부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반성을 하게 되네. 게으르지 말아야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당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광민서 이다현입니다. 저희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평화나비라는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나비 동아리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위안부, 즉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연합 동아리입니다. 위안부라는 문제에 대해 원래 인식하고 있었지만 교과서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문제고 바쁘다는 이유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해결에 힘쓰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만 회피하였던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으며 조금이나마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평화나비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년간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핀버튼과 거울을 판매하고 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 활동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모여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며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회피하던 문제를 맞닥뜨리고 이를 알리려 노력했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한편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저희를 무시하고 지나치기도 했고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위안부 피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외면 아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전국 평화나비들 그리고 위안부를 위해 일해주시는 몇몇 분들만이 모여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소리로는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나 혹은 내 가족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밀어두지 말아주세요. 소녀상을 장난이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정말 사실을 증언해주실 분들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함께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바쁜 현실 속에서의 외면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역사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민족의 일이며 후대에게 물려줄 한 나라의 역사입니다. 특히 학생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10대라고 표현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 우리는 역사를 한 번 더 기억하고 숨겨져 있는 역사를 제대로 맞닥뜨리고 그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평화나비 동아리는 꼭 있습니다. 평화나비 동아리에 가입해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정당한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위안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평화나비 동아리를 보면 지나치지 말고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저희는 믿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 자리 이곳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받는 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또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참여와 노력이 감춰져만 가는 역사를 다시 들추어내고 사실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Loving their hopes with you. 우리의 희망은 여러분과 함께해야 꽃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그리고 할머니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꽃이 가득 필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며 약간의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이 기부금을 전달함으로써 저희가 위안부에 조금 더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고 이 기부금이 꼭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이 백인환 대표님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대표 백인함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되게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청소년들, 어린이들 보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저는 오늘 자유발언 굉장히 짧게 할 거고요. 저희 보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는 어제 저녁에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발족을 했습니다. 어제 자리에서 저는 대표가 되었고요. 그 자리에 유명한 대표님 오셔서 좋은 말씀으로 참여하신 주민들에게 굉장히 힘도 실어주시고 그런 힘 덕분에 굉장히 힘있게 잘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요즘에 기사들 대구 소녀상 기사나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희 영등포에서 그냥 건립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이 활동들이 내용들이 가치가 어떻게 잘 지켜지고 앞으로 더 확산시켜 나갈 건지를 정말 잘 만들어 나가는 모습으로 잘 만들어 보겠다 이런 좀 다짐과 보고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활동 잘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이후에 정말 좋은 소식 지역에서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고 보고 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겠다는 다짐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동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유발언과 기부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다 올라가도 돼요. 키 큰 친구들이 저쪽으로 가야겠다. 소나무 좀.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동고등학교 또래상담 동아리 세로토닌입니다. 사련 경례. 저희가 작년에 위험부 할머니분들의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축제에서 타로 카페를 운영하였는데 그때 모은 후원금이 위험부 할머니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올라갈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주평화나비 보물섬학교 베트남 나비기행 참가자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에서 1분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대학생 청년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입니다. 순서대로 류미선, 김지연, 정희수, 송채원, 양승모입니다. 저희는 제주에서 할머님들의 정신을 이어 이 땅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제주의 전쟁 기지화를 막는 등 평화를 위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내일은 가해자로서의 책임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11명의 나비들이 베트남 평화기행을 갑니다. 기행 전에 오늘 이 수요시 자리에서 제주나비가 굳은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제주 대학생 평화나비에서는 회원들의 큰 요구에 따라 베트남 전쟁을 주제로 하반기 심화학습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민간의 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이 전쟁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는지 그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우리나라의 수치스러운 가해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배평화재단 구수정 상임 대표님을 배웠었는데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피해자로서 원하는 그 요구들을 우리가 가해자로서 하면 된다라는 말이 평화나비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에게 정말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에 기억하고 행동하고 함께하기 위해 기행에 나섰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청소년 평화나비로 2년 반 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나비로서 제주 4.3 항쟁이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연대하길 바라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가해자였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연대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외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과 아픔이 없는 세상을 위해 피해의 역사뿐만 아니라 가해의 역사를 기억하고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직접 듣고 절절하게 느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또한 할머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전쟁 없는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국민으로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배울 때는 평화나비를 통해서 할머니들을 뵙고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국으로서 피해국에 가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장벽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도움을 주신 길원옥 할머니 그리고 윤양 대표님을 비롯한 정의연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놀러 가는구나 부럽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느끼고 그리고 배워와서 베트남을 떠올렸을 때 관광, 휴양 그리고 박항서 감독 그보다 앞서서 가해국으로서의 책임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런옥 할머님이 저희에게 베트남 기행을 지원해 주신 것처럼 예전부터 할머님들은 정의연과 함께 나비기금을 만들어 베트남 전시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복동 할머님은 나도 아팠지만 내 아픔이 깊은 만큼 베트남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회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한국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작은 진실입니다. 사과는, 배상은, 그리고 정의는 진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제주평화나비는 베트남 기행을 통해 진실을 담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진정한 책임과 사과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에 있는 보물섬학교를 다니고 있고 내일부터 나비기금과 함께하는 베트남 기행에 가는 17살 김지한, 강현우입니다. 저희는 올해 베트남 기행을 저의 졸업여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기행의 비용은 학생이 저희로서 마냥 마련할 수 없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한 달간 이른 아침부터 귤 껍질 까고 포장하는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행 비용에 대한 걱정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와중에 기런옥 할머니께서 베트남 기행을 가는 제주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는 정말 많이 놀라고 장학금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과 이 장학금을 받아 마땅한 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될 만큼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베트남 기행을 갈 수 있게 신경 써주고 도움을 주신 기런옥 할머니 그리고 정의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베트남 기행에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졸업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먼저 비누와 방향제, 수제차를 만들고 판매해 비용 마련을 도와주었던 보물섬학교 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물품들을 구매해 주시면서 응원하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과 선생님들, 다 이야기할 수도 없이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힘으로 베트남 기행을 갈 수 있게 된 만큼 베트남 전쟁 가해의 역사를 열심히 배워 마음 깊이 기억하고 소중한 기회인 이 기행을 의미 있게 다녀오고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도 이 기행 속에서 느낀 많은 것들을 절대 잊지 않고 정리하고 나눌 수 있게 몸도 마음도 잘 성장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늘 함께한 제주 평화나비 친구들과 함께 내일부터 6박 7일 동안 29명의 나비들이 베트남을 떠납니다. 정의연의 나비 기행으로 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 관광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베트남의 그 한국군이 참전해서 범죄를 일으켰던 지역으로 쭉 돌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또 책임감이 막중한 그러한 기행을 내일부터 떠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할머니들의 그 나비의 꿈,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지만 한국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사죄드립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함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SNS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게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사죄하세요 라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베트남 말로 혹시 구글 번역이든 그 요즘 포털 번역하는 거 있죠?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사죄드립니다 라는 그런 번역말들을 써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함께 인증샷을 올려도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과를 베트남 사람들에게, 베트남 정부에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수일중 1학년 김서진, 정원중, 서원견, 황시은 학생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아니니까 좀 낫다. 설명서 2018년은 미투운동으로 우리 사회가 들끓었던 한 해였습니다. 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수를 밝히고 그 뒤를 이어 많은 피해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던 것처럼 지금의 미투운동 역시 피해자들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서로를 위해 용기를 내고 소리치며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두 명을 대상으로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문제도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는 1992년 1월 이래로 28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로 370차례 맞이하는 이 수요 시위는 할머니들이 겪었던 고통과 통한의 세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욕의 역사, 인류사적 범죄를 확인하고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 날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당신들의 삶을 통째로 희생해서 우리의 미래를 확인해 주시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8분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이제는 25분의 할머니들만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갈무리해온 할머니들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용기와 희망의 시간, 그 시간이 할머니들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러웠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당당함과 떳떳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졸속 합의였고 정치적 담합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던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과거사 갈등이 군사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한일 관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굳건한 의지에 힘입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진심 어린 일본의 사죄가 있을 때까지 우리 청소년들 또한 함께 앞장서서 외칠 것입니다. 2018년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국 일본 정부는 여전히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만이 전시 상황에서 가해진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억압의 역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길임을 명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중단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예산을 즉각 이양하고 10억엔 반환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2019년 1월 16일 수원 청소년 평화합의 및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70차 정기 수요 시위 참여자 일동. 네, 여러분,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1370차 위안부 수요 시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나눠드린 짝짝이랑 깔개는 한 곳에 모아